안녕하세요. 아티클 모아 태산의 아모테입니다. 오늘은 한 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남성은 1등 항해사인데요. 지난 4년간 3,000톤급 대형 선박에서 홀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티클에서는 이 남성에게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대형 선박에서 지난 4년간 홀로 지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아티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티클은 지난 5월 초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아티클이고요. 이 사진에 보이는 남성이 오늘 아티클의 주인공인 모하마드 아이샤라는 남성입니다. 이 남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이름은 모하마드 아이샤, 나이는 올해 기준 2021년 기준으로 31살이고 직업은 1등 항해사라고 합니다. 경력은 이번 아티클에서 다루고 있는 3,000톤급 배인 MV 아만을 탄 게 11번째 출항이라고 하고요. 국적은 시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발단인 4년 전인 2017년으로 돌아가 보면 2017년 5월에 이 MV 아만이라는 이 배를 아이샤가 탔다고 하고요. 출항 2달 후에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 이 배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려고 보니까 3년 전에 이 배가 닻을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닻의 비용이 21,500불,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인데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지불이 연체가 돼서 이 배가 구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금이 됐으니 배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상황이고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 배의 선장이 서류상의 절차라고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이 남성인 아이샤에게 이 선박의 법적 후견인으로 서명을 해라 라고 해서 서명을 했다고 하고요. 아이샤에 따르면 이 서명을 한 것이 엄청난 실수라고 나중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배가 구금이 돼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으니 배에 탑승하고 있었던 16명의 선원들은 별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놀면서 구금이 풀리기를 기다렸다고 하고요. 이렇게 배가 구금돼 있는 동안 선원들이 배에서 먹을 음식, 또 배에서 사용할 연료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선주한테 연락을 해보니 선주가 비용 다 지불할 테니 음식이나 연료 같은 거 정상적으로 공급해달라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배의 구금은 풀리지 않고 이 선원들은 월급이 연체되고 이러다 보니 선원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샤라는 남성도 배가 구금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4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17년 11월에 본인도 배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샤가 이 배를 떠나려고 보니까 이 항구 관계자가 너는 이 배의 법적 후견인이라서 못 떠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는 아이샤는 이 배에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선원들은 하나둘씩 떠나면서 마침내 19년 8월에는 아이샤 혼자만 이 배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000톤급 대형 선박에 혼자 남은 아이샤의 사진들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멍하니 있는 모습, 선박에 혼자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이 사진은 아이샤가 머물고 있는 숙소의 사진입니다. 여러 가지 물도 받아놓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진 아티클에서는 이렇게 아이샤처럼 배가 구금되는 경우가 희귀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배가 이렇게 구금돼서 배에 묶여있는 선원들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어지는 내용에는 이렇게 배가 필요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 선원들은 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또 어떤 선원은 아이샤처럼 이렇게 배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항구라든지 아니면 보험사라든지 관리들 누구도 이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는 배가 이렇게 구금되고 파산됐을 때 선원들의 급여를 지불한다든지 체불된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이러한 필수 보험이 의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러한 보험을 필수적으로 드는 선박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샤라는 남성이 처한 상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이집트의 법정 입장에서는 이 아이샤라는 남성이 이 배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배에 구금돼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출입국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이 아이샤라는 남성이 입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없기 때문에 입국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 아이샤의 국적인 시리아 정부 입장에서는 아이샤라는 남성이 특수 케이스가 아니라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수백만 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시리아 정부 입장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아이샤라는 남성이 본국인 시리아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시리아 대사관에도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고요. 지인을 통해서도 연락을 해봤는데 이 시리아 외교관은 아이샤 같은 경우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이집트 정부의 소관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7년 7월부터 배에 구금돼 있으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18년 8월에는 이 배에 구금돼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때에도 배를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집트 법정, 출입국 관리사무소, 시리아 정부 온갖 곳에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의 손길이 없으니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곳은 어디든지 연락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인터내셔널 트랜스포트 워커스 페더레이션, 국제운송연대 이런 데에도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변호사를 좀 제공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 변호사를 만나려고 해도 입국을 해서 만나야 되는데 입국이 거부가 돼서 결국 여기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샤가 이 배의 법적 후견인으로 배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배가 침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자세한 원인은 나오지 않지만 배가 정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어디 구멍이 났던지 이래서 물이 들어오면서 약간 배가 기울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샤는 이렇게 돼서 배가 침몰하면 내가 이 배를 떠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배가 한 10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이제 배가 침몰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구조 요청을 보냈고요. 이렇게 구조가 돼서 군 경찰 시설에 열흘간 머물렀다고 하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배에 구멍이 나거나 이런 부분이 수리가 돼서 열흘 후에는 다시 배로 돌려보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가 구금된 채로 시간은 계속 흘렀고 원래 물자나 연료나 이런 것들 공급하면 금액 지불하겠다라고 했던 선주도 연락이 두절이 되면서 물자 제공도 점점 줄었다고 하고요. 이제 연료도 없다 보니 배 안에서 불도 못 켤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락에서는 이 배에 물자를 제공하던 사람의 얘기도 나오는데 그동안 제공한 물자의 금액이 한 10만 불이 넘어갔다고 하고요. 선주는 연락이 두절이 됐다는 얘기와 함께 선박의 가격에 비하면 되게 적은 빚인데 이 빚 때문에 배 전체 자체를 포기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 비교하면 선박의 금액과 빚이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배에 엮여진 다른 비용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아이샤가 배에 구금되어 있는데 이제 물자도 줄어들고 연료도 없고 하다 보니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구명보트를 타고 해안가로 갔다고 하고요. 하지만 해안가에 도착해서는 다시 잡혀서 배로 돌려보내졌다고 하고요. 이렇게 물자도 부족한 배에서 사는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 차라리 나를 감옥에 넣어달라라고 요청도 했다고 하는데요. 돌아온 답은 감옥에 수감할 만한 나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는 이렇게 아이샤가 배에 구금되어 있는데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이집트 입국도 안 되고 그리고 배에 구금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사람 하나를 붙여서 아이샤를 계속 감시하고 지켜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자도 부족한 선박에서 몇 년간 혼자 지내면 당연히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다 망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아이샤를 감시하는 남성이 아이샤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드니 북돋아주는 차원에서 이거 신이 너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이겨내야 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이샤는 배에 혼자 있으면서 다른 할 일이 없다 보니 뉴스나 유튜브 보는 것들에 매몰돼 있었다고 하고요. 특히 유튜브로는 쇼생크 탈출에 앤디 듀프레인이 쇼생크 감옥을 탈출한 장면을 많이 봤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자가 부족하고 영양이 부족하다 보니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괴혈병 증세도 일어났다고 하고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보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치아가 빠지던데 아이샤 같은 경우도 총 3개의 치아가 빠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는 2020년 3월에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데 폭풍이 왔다고 합니다. 폭풍이 오면서 배가 바람에 밀려서 파도에 밀려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근처에 있던 배와 충돌 위기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배에 연료가 있어야 배를 움직이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서 운이 나쁘면 배가 충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충돌은 안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배는 폭풍 속에서 바람과 파도에 그냥 떠밀려 다녔는데 폭풍이 지나고 보니 해안가에서 300야드 떨어진 곳까지 밀려왔다고 합니다. 300야드면 270m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안가로 떠밀려 오면서 이전에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300m 앞에 해안가도 있고 마을도 보이고 하니까 아이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배가 해안가로 떠밀려 온 게 신의 섭리라고 생각되었다고 합니다.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배가 해안가에서 300야드 떨어진 곳까지 떠밀려 오니 아이샤 입장에서는 이제 해안가가 수영할 수 있는 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아이샤는 수영을 해서 해안가까지 갔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잡히긴 했지만 잡아놓고 보니 몸 상태가 좋지 못하니까 병원에 가서 치과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렇게 아이샤의 상황이 워낙 측은하다 보니까 이 항만 경찰에서 한 가지 편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가 밤에 해지고 다시 배로 돌아간다는 조건 하에서는 낮 동안은 이 해안으로 나와도 우리가 잡지 않을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편의를 제공받은 아이샤는 낮에는 수영을 해서 해안가로 오고
또 해가 지면 배로 돌아가고 이런 생활을 했다고 하고요. 이러한 생활을 하는 아이샤를 보면서 별명을 캐스트 어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를 제공받은 아이샤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뒤에 배가 있고요. 이 300m 정도 되는 거리를 수영해서 와서 해가 지면 다시 수영을 해서 배로 돌아가는 생활을 했고, 그래도 이 지역의 바닷물이 그렇게 차지는 않을 테지만 겨울철에는 그래도 수영하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렇게 뗏목을 타고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 몸이 많이 축났을 것 같은데요. 예전 사진과 이 감금돼 있을 때 사진을 보면 많이 초췌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티클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렇게 17년부터 감금돼 있던 아이샤의 상황을 보고 드디어 2020년 12월에 ITF라는 선언단체에서 아이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아이샤가 처한 상황을 조사하다 보니 아이샤가 머물렀던 선박의 선주와 관련돼서 이렇게 감금돼 있던 사례가 4건이나 더 있었다고 하고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단체에서 이 배의 법적 후견인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샤는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해달라고 법정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법정에서 아이샤가 이 배를 떠날 수 있는지의 여부를 4월 11일까지 판결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 판결을 기다리던 중인 올해 4월 15일에는 또 아이샤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4월 20일에 출입국 사무소에서 연락 와서 짐 싸라, 너 돌아가도 좋다 라고 해서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아이샤는 4월 20일에 이 배를 떠나서 고국인 시리아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년 5월에 이 배를 타서 2개월 후인 17년 7월에 감금돼 있었고 올해 4월 20일까지 이 배에 감금돼 있었으니까 거의 4년간 이 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티클의 마지막은 아이샤의 말로 끝마치고 있는데요. 다시는 이 배 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처음에 이 아티클을 읽으면서 아이샤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놀랐는데, 또 아티클을 읽으면서 이러한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에 또 한 번 놀란 아티클이었습니다. 아무튼 세상을 보면 사람의 관심이 없는 부분에서 온갖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러한 억울한 일들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